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희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것으로 광진구 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광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의거에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 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이 시작 발언을 한 뒤에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과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고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이제 토론회가 마무리되는데요.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발언은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발언 시간 준수를 위해서 디지털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계속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처럼 엄격한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 이 자리는 후보자의 또 자질을 검증하고 또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분의 후보자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고민정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입니다. 자, 그럼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겠는데요. 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혜로우신 광진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애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극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극복을 해내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난 3년 동안 고생들이 많으셨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말 어려운 분들의 가계 사정이 신음소리로, 고통 속의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소득주 성장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 조금도 반성도, 방향 전환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여기에 경종을 울려주실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국이라는 인물 하나 때문에 우리 사회의 도덕률이 전부 땅에 떨어졌습니다. 30여 개 죄명의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호하겠다는 분들이 버젓이 비례대표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웃지 못할 기막힌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광진 구민 여러분, 선택을 통해서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저 오세훈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민정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고민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겨우시죠? 그러나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 광진 사람 고민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저를 인재영입 1호로 발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한민국을 대변하며 정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국정운영 최고사령탑인 청와대를 경험한 준비된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의 모든 현장을 지키며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경험의 폭과 깊이가 다르면 실천의 힘도 다릅니다. 할 일 많은 광진, 고민정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지역 발전은 국회의원 혼자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또 김성갑 광진구청장과 더불어서 원팀이 되어 지역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원팀의 강력한 힘으로 주민과 약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젊고 참신한 인물로 정치개혁과 또 광진 발전을 이뤄낼 적임자입니다. 이제 국민 대변인, 광진 대변인이 되어서 대한민국과 광진의 삶을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일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광진 지역 발전을 위한 성능 좋은 최신 도구가 되겠습니다. 고민정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인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변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활력 넘치는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고민정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두 후보의 시작 발언 함께 하셨습니다. 네,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요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입니다. 네, 질문은 두 개를 드리겠는데요. 각 후보자가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이 끝난 뒤에는 그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들끼리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입니다. 제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부정적입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듯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대치로 일관했다라는 그런 평가인데요.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힘을 쏟아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고민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리 거리 골목에 계신 우리 광진 주민 여러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치의 문화와 변화를 열망하셨습니다. 이제는 낡은 정치를 좀 개혁해내고 타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정치개혁은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야말로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에 있는 곳들보다 법에 있어서 준법 정신에 부합한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자질인 이 준법 정신,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도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역할이 중요할 테고요. 또 하나는 민생 중심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을 보면 30.2%입니다. 그리고 18대, 19대 그 전에 그 법안 통과율을 보면 45%, 42%가량이 나옵니다. 얼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지를 이 수치를 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법안들, 특히나 이제 민식이법, 그리고 강원도 산불 관련된 추경도 제때 통과되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에 관한 예산안조차도 초유의 사태로 12월 초에 통과가 됐어야 됐지만 그것조차도 많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재빠르게 해결이 돼야지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정말 문재인 정부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실망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 핵이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거의 북핵 폐기는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될 절박한 시점인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이 정부 하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승부를 해야 될 경제, 여기서 뒤처지면 이제 먹고 살 거리가 줄어드는데 이미 우리보다 뒤쫓아오던 그런 나라들에서조차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미래 비전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길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국회상을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들어가서 우리 당부터 바꾸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묘하게도 이름이 미래통합당으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서로 낸 미래라는 책, 그 책이 아마 지침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야 간의 이런 건전한 토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런 국회 모습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과 이제 답변 들어보겠는데요. 앞서 안내해드린 것 같이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부터 보충 질문 해주시죠. 예, 지금 원론에 입각한 고민정 후보의 국회상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포부를 품고 국회에 들어간 모든 초선 의원들이 처음으로 좌절을 느끼는 것이 당 방침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계속 그런 길을 가지 싶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가장 존경하신다고 하고 또 그 덕분에 공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비판 정신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자, 이제 고민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선 정치인들에 대한 거수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시 오세훈 후보께서도 초선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시절에 거수기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회의원으로서 준법 정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제가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선 정치인들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나간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소원 5분에게 명절 격려비로 총 120만 원을 제공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제재를 받으셨죠. 사실은 2004년 16대 국회에서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이 정치관계법을 만드셨던 분인데 본인이 만드신 법을 본인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120만 원의 금품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만에 하나 결과가 의원직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광진 주민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뒤를 따라야 할 저 같은 초선 후보들에게 그리고 초선 의원들에게 어떤 모습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민정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고민정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선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베풀고 싶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마스크 한 장이라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있는 게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민정 후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혹은 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검찰청의 선례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고민정 후보께 오늘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구글을 검색했는데요. 거기에
고민정 후보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력 허위 기재입니다. 지금이라도 구글에 들어가시면 고민정 후보의 대학 시절 학력이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로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한 이틀 지나서 방송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하실 수가 없겠지만 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방금 전에 캡처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캡처한 모습입니다. 제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저는 판례도 있고 검찰에 선례도 있습니다만 고민정 후보는 이게 문제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며칠 전에 언론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글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떠 있는 걸 보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하고 그리고 무책임한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것부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지만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정책 공약과 또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지난 2017년 동부지방법원이 문정동으로 이전했지만 청사는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고 관련 사업체가 이탈하면서 구역 주변 거리는 상권이 쇠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동부지방법원 부지와 또 구역 주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구이동 근처, 다시 말해서 광진 을 지역에서 이제 정말 유일하다시피 남아있는 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부지가 이 법원검찰청 이전 후에 비어있는 부지입니다. 참으로 알토란같이 써야 되는데요. 고민정 후보는 이 지역을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으신 게 있는데 이 지식센터와 관련한 공약은 4년 전에 추미애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4년이 흘렀는데 똑같은 공약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준비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조차도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KT라는 회사가 그 개발을 주도할 예정인데 정보통신업체이기 때문에 5G에 대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공약이 필요 없죠. 다만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광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간, 다시 말해서 갤러리나 공연장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이 지역의 집객시설, 다시 말해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매출을 주변의 먹거리 상권의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광진 주민 여러분들께서 광진에 문화와 예술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점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지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네, 지역 현안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민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문화예술로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의 ICT 스타트업 허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새로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스타트업 허브를 생각했을 때는 광진에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젊은 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건국대, 세종대가 있기 때문에 연구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KT를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ICT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던 거고요. 일단은 KT 부지에는 KT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생각이고 동부지법 이전 부지에는 광진구청과 광진의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과 행정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미가로 일대에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유치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 KT가 있기 때문에 5G 모바일에 관련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아무래도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행정과 기업이 함께 묶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ICT 스타트업 허브입니다.
특히나 이 주무부서가 광진구청이고 또 서울시인데요. 이곳들과 그 자유롭게 논의가 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있어서는 원팀으로서 속도감 있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 들어보겠는데요.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고민정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오세훈 후보님의 어떤 공약들을 보면은 큰 그림들을 그려주셔서 역시 서울시장을 하셔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세빛 둥둥섬은 1,400억 원을 투입했지만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입니다. 그리고 자볼레 같은 경우는 6년간 또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원래 이 이야기됐던 거에 대한 보충 질문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좀 해주시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시간을 우선은 어떻게 이제, 써야 되나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답변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정 후보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셨네요. 고민정 후보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한강 주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은 그때의 변화를 굉장히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는 비만 오면 이 근처가 뻘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말에 많은 주민들이 몰려나가셔서 햇살을 즐기고 조깅과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 정말 즐거운 변화를 이렇게 폄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KT 부지를 문화예술로 채우겠다고 할 때 분명히 갤러리나 공연시설을 충분히 넣고 그 공간을 쉽게 얘기해서 코엑스의 별다방 도서관, 저기 합정동의 메세나폴리스, 하남 스타필드 뭐 이런 분위기를 섞어놓은 듯한 분위기를 연상하시면 된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미처 아마 그걸 모르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0초고요. 네, 오세훈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지금 KT 부지를 IT 기업들, 다시 말해서 최첨단 산업 5G를 비롯한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스타트업 허브는 쉬운 말로 풀면 IT 벤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죠. 고민정 후보 말로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습니다. 사실은 스타트업 허브는요, 뭐 마포부도 지금 진행을 해서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고요. 모든 구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광진이 네. 이걸 이뤄낼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고민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 그리고 여러 기관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후보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광진에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림들을 원하는지를 많이 들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저 또한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체육 기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청과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떠한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만큼의 협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무척 많이 필요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중기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기재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필요한 부처들과 논의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논의들을 과연 누가 더 잘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이 한강 르네상스의 좋은 점들만 말씀하셨지만 분명 인정합니다. 좋은 점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 대응책들을 말씀하는 것 또한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자벌레 말씀을 드렸지만 갈 때마다 많은 주민들이 저를 붙잡고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근데 1년 동안 10억의 예산을 6년간 투입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개별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위한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 전에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후보자가 공약에 관한 모두 발언을 합니다. 이후 나머지 후보자가 개별 보충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인데요. 개별 질문 시에는 그 후보자의 공약 전체가 아니라 후보자가 모두 발언 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하신 그 공약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시간은 3분이고요. 개별 보충 질문은 역시 30초.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민정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는데요. 시작해 주시죠. 먼저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법사위 개혁으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민생경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특히나 광진에는 골목 상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 제품들이 국내외로 시장 진출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구의역 일대 ICT 스타트업 허브 조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공유 플랫폼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광진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평균적인 1인 가구 수보다도 한 10%가량 훌쩍 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문화, 체육, 주방, 세탁 혹은 창고 이런 시설들을 공유 생활 시설로 구축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본인들이 살고 계신 집이 작기 때문에 사계절의 옷들 혹은 책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들을 참 많이 받아서 저희 공약에 넣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아이 엄마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 있는 게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이 구의역 일대 동부지법 자리로 광진구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광진구청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맘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이곳에 이 교육과 보육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는 학습과 진학, 진로를 볼 수 있는 교육, 또 보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돌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이 터미널 승하차장 지하화로 강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좀 개선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다니기에 좀 겁난다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라는 민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버스를 강변 북로로 바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지하화 부분은 많은 횟수 동안 계속 제안이 됐었고 오 후보님께서도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지하화 부분에 지하철 2호선 밑에 부분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죠. 예, 고민정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보충이 됐네요. 지난번에 예비 후보자 그 공범을 집으로 배송됐던 걸 보니까 추미애 장관 때 공약과 고민정 후보의 공약이 거의 일치해서 정말 보고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런 공약들이 그동안 실력 있는 정치인이었던 추미애 후보도 실현을 못했는데 고민정 후보가 어떻게 실현을 할 건지 질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고민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예비 후보 때의 공보물도 꼼꼼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공약들을 계속 개발하고 무엇보다 여러 단위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광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 공간들을 일부러 마련해 놨었던 거고요. 그것을 점점점 많이 채워서 현재 나간 공보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들을 실천해내고 실현해내는 게 중요할 텐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추미애 장관께서도 실현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팀이 중요한 겁니다. 추미애 의원으로서 이곳 광진에 계셨을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를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과물로 만들기까지 아무래도 장애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팀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고요.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개인기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21세기일수록 모든 것이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은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각 부처들 또 서울시장, 광진구청 또 시구의원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원팀이 있어야만 실제로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또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그리고 광진 주민들에게 실제로 뭔가 성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예, 아까 공약 중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걱정하실 만한 걸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엉뚱하게도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바람에 주 50시간을 지나치게 과속하는 바람에 이런 골목상권 폭망, 고통의 현장이 생겨났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참모를 자처하셨으니까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을 대통령님께 아무 때나 직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께서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또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많은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때로는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추진력 있게 갈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추경안을 만드는 것도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매번 마지막 입법에서 발목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분명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다. 그리고 곧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제때 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아마 거기에서 비롯됐을 거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서로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 후보님께서도 앞서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와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여당에 더욱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이 되어야 되고 더 힘 있는 정부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역시 3분이고요. 개별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2분으로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세훈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예, 광진을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전체에서 광진으로 가면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즐겁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으니 이사 가자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좋은 미천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은 다 가보셨겠지만 상상나라라고 하는 괜찮은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를 2개 더 늘리겠습니다. 구이문 쪽 입구와 차전역 쪽 입구 빈 공간에 만들고 주차장은 지하로 넣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몇만 원씩 돈이 드는 정말 비싼 키즈 카페 마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광진 을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동네마다 2~3개씩 22개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를 단계적으로 전부 키즈 카페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이 상상 어린이 놀이터를 전부 1,5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실내외 공간, 다시 말해서 실내에는 키즈 카페를 넣고 거기에 미니 도서관이나 영어 도서관 같은 것도 넣고요. 놀이시설도 넣고 옥상에 놀이시설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집 앞에 1분, 2분, 3분 거리 내에 아마 괜찮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부모님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KT부지로 옮겨가는 구청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3가지를 넣겠습니다. 모자보건소, 어린이 전문병원, 그리고 청소년 복합센터입니다. 마음센터를 넣겠다는 계획은 여론을 수련해 보니까 썩 좋은 여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임신,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지금은 뭐 예방주사 정도 놓아주고 있죠,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소를 서초구가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소 넣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꼭 넣겠습니다. 저쪽 남쪽이나 서쪽에 치우쳐 있는 어린이 병원이 생기게 되면 어머님들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는 정말 효용이 크겠죠. 아울러서 보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성동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꼭 배가시키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 시스템 보충해서 119 보육 아이돌봄이 도입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광진 만들겠다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 없도록 네, 바꾸겠습니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고민정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시죠.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무척이나 공감이 갑니다.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하실 거고 좋아하실 내용입니다. 이렇게 서로 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번쯤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후보님의 복지 철학이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그러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만 주시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때와 같은 입장이라면 소득 상위 30%도 준다고 이야기해야 논리가 일관됩니다. 왜 소득 상위 30%는 빼놨겠습니까? 이것은 상위 30%한테 주는 게 과잉복지라는 생각을 아마 동의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제가 무상급식 때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소득 하위 50%, 70%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서 소득 상위 30%만 빼놓고 주자 하는 주장이었던 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이번의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공약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광진을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있는데 이곳의 생활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공약하고 실현하는 형태였는데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생활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인구와 면적 안에는 반드시 도서관이나 녹지공원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일정 개수를 넣는 법안을 원칙을 세우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진뿐만 아니라 유사한 주거 환경을 가진 서울 시내 전체가 아마 생활 환경이 많이 나아질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 공통공약으로 제시를 한 우리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선만 되면 바로 실천해서 그 혜택을 가장 먼저 광진 을 지역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일로번 개발과 선착장 문제도 공약을 했습니다. 오세훈 TV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공약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민정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부에 따라서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부분이었고,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말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돈을 드리자는 부분입니다. 그 차이점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여전하시다는 것에 조금은 실망입니다. 그리고 앞서 어린이 놀이터 22개를 키즈 카페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놀이터는 그 바깥에 있는 자연과 나무,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2분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낙인감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면서 아이들 낙인감 문제 전혀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결하고 있습니다. IT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행정이 앞서 있는 우리나라가 그걸 못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모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결국 원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굳이 그걸 원점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예산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경종을 울려드리기 위한 저의 충정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네 놀이터를 키즈카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듯한 입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바람이 통하는 지역 옥상에 올려서 어린이들이 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놀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다만 날이 춥거나 더운 한여름과 한겨울,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 아이들이 놀이터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걸 시도하겠다는데, 그걸 굳이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그 장점과 단점을 모두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아까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한 것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화양동, 자양, 사동 지역은 성동구에 비해서 동일로를 기준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성동구는 용적률 400%인데 저희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민간 투자가 들어오도록 해서 정말 문화와 예술의 활력이 넘치는 핫플레이스, 홍대 앞 같은 곳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것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주도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각 10분씩입니다. 이 시간에 활발히 또 토론을 벌여주시면 되겠고요. 가급적 1분 이내에서 또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고민정 후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정말 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진 문재인 정부 이후의 경제 상황, 이건 저는 역사의 길이 남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 소득주도 성장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펴서 바꾸어서 정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서민들, 어려운 분들,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실 생각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빈익빈 부익부를 추구하는 정부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포용국가라는 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이 빈익빈 부익부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까지 가기에 여러 가지 이 속도라든지 혹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와 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안들을 내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태를 놔둔 상태에서 복지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이 문제 인물 때문에 대한민국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하고 강행한 게 대통령입니까? 참모들의 결정입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글쎄요. 이제 오 후보님께서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으시겠지만 국정 전반적인 운영이나 혹은 인사라든지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참모를 자처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걸 결정하는 자리에 계셨는지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결정하는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입 역할만 하신 거네요. 무조건 그렇게 지금의 말씀하시는 건 입장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입장을 여쭤보려고 전제를 한 겁니다. 조국 부부, 조국 정경심 부부의 죄목은 무려 30여 개에 달합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공문서 위조 동행사, 정말 뭐 허위 공문서 동행사, 딸을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간 인턴한 것을 가지고 국제적인 저널에 일저자로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 법조인 만들려고 했던 것,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고민정 후보, 이제 대변인직을 벗으셨으니까요. 개인적인 입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도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대변인 생각이 때는 듭니다. 그런 답변이 통할 수 그리고 있지만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국 부부의 이러한 위법행위, 기소해서 재판받는 행위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시고 계신 겁니까?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재판 중인데요? 뭐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아까 제가 제 아파트를 경비해 주시는 분들께 드린 거를 선관위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걸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재판 중인 겁니다. 아까 그렇다면 그거는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이건 재판 중이니까 언급할 수 없다?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결과가 나온다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네, 있을 끝까지- 텐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시는데요. 이렇게 여쭤보죠.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교수는 이 사안을 놓고 좋은 집안에서 특혜를 받은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러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답변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이 점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국민적 분명 동의가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매우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 인권 법안에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참고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의 감옥처럼 교도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 전체를 철조망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서 죽든지 말든지 병이 걸리든지 돌보지 않는 형태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 정말 같은 동포로서 가슴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여쭙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안에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장학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yes or no로 답변을 자꾸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고민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식량 고민용 후보님, 국회에 들어가면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헌법 기관이 됩니다. 대변인 때처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이든지 반대를 법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북한 인권법안이 올라왔을 때 찬성하실 건지 반대하실 건지 여쭤보는 게 이게 잘못된 질문입니까? 국회의원 하신다고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없이 단순히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yes 혹은 no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북한 인권 법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정 후보 대변인 시절에 곳간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곡간 발언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때 곡간에 있는 양식이 작물이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셨죠. 물론 말을 하다 보면 진위가 왜곡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정 여력이 쌓아놓고 썩힐 정도로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닌데 비유를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또 빚을 내고 추경을 합니다. 그 빚이 역대급입니다. GDP 대비 이 빚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전에는 그런 입장이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까짓 거 40조 넘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40%또 넘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청와대를 그만두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빚을 계속 늘리는 게 국제 기준에 비추어서 아직도 여유가 있어서 작물이 썩어버릴 걸 염려해서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 또 걱정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월세를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생활고에 허덕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이 재정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해선 안 된다 혹은 세금을 퍼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세금이고 아니요, 누구를 위한 정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오해하셨습니다. 묻고 이번 싶습니다. 재난 긴급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원래 말씀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셨다니까 좋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KT부지에 스타트업 허브를 만든다 방법론을 여쭤봤는데 이것 역시 많은 부처와 협의해서 일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방법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준비가 안 돼 계실 겁니다.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려면 소위 말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합니다. 혁신 인재가 준비돼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수많은 수십 수백 군데의 지자체들이 스타트업 허브를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광진구에 이걸 유치하려면 행정부조차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유인책으로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 것이냐를 방법론을 여쭤봤는데 역시 교과서적인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놓으셔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보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혹시 준비되신 방법론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서서 어떻게 유치를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인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대와 건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학교가 있는 곳은 다 가능하겠군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네, 예정된 주도권 토론 시간 종료됐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을 삼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할 때는 마이크를 끌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민정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0분 드리고요. 질문과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고민정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이 정치의 문화라는 게 무엇인지 저도 오세훈 후보님을 보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당에 있고 서로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곳에 있지만 그래도 인생의 선배이고 후배이니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웃는 낯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리들이 많지 않았던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라디오 그 출연 요청들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인터뷰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양쪽 후보자들에게 모두 다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오세훈 후보님에게도 라디오 측에서 그 인터뷰 관련된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으시고 라디오 인터뷰를 매번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가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오늘이라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 광진에서는 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랜 시절 이 광진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어떤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오세훈 후보님께서는 한 1년 전에 그러니까 저보다도 1년도 더 전에 이곳에 오셔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지역구들 가운데 왜 광진을 선택하셨을까? 이제 많은 언론사들에서 거물급 정치인, 다음 대권을 도전할 그럴 오세훈 후보라고들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에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낙마하셨던 종로를 왜 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거물급 정치인이시니까 멋지게 도전장을 내미시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광진이셨습니까? 예,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정 후보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딱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유세 현장에서 마주쳤었는데 정말 그 이후에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코로나 전국만 아니라면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보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저 역시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죠. 뭐. 그리고 라디오 출연 문제는 정말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한테 그런 출연 제안이 왔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굳이 그런 토론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진을 선택한 이유를 묻으셨습니다. 광진구는 25년 전에 성동구로부터 분리가 됐죠. 제가 성동구 송수동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는 이곳 광진 출생인 셈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도 뚝섬역 인근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뚝섬역 인근에서 미용실을 하셨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 즐겁게 뚝섬 근처를 뛰어놀면서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장직을 사퇴한 게 2011년 8월인데 그때 광진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9년 전이죠. 4년 전에 종로에 출마를 위해서 갔다가 2년 전세 기간 끝나고 바로 돌아왔으니까 순 기간만 합산을 해도 한 7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이런 깊은 인연이 있는 광진을 선택하지 않고 종로로 갔던 이유는 그때 다른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낙방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 좀 자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 광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광진의 낙후된 모습이 그제서는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마침 당으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생각나시겠지만 당에 이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개혁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년 2개월 전이었죠. 그때 당에서 살고도 오래 살기도 했고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니 이곳 당협위원장을 맡아보면 어떠냐. 우리 당 입장에서 어려운 곳이니 당신 정도 되면 여기서 승부를 해주는 게 당에 도움이 되겠다라고는 의견을 듣고 선뜻 받아들인 거죠. 예, 그럼 오세훈 후보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광진에만 남아 계실 생각이십니까? 그럼요. 제가 이제 그리고 대권에는 3대가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예. 저희 딸, 사위 그리고 손자까지 쉽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어렵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고민정 그러면 제 후보는 질문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서대문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대권에 도전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거는 정말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문재인 정부가 미래에 대한 그러면 준비를 대권에 충실하게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빛둥둥섬 사실은 원래는 세빛섬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은 별칭으로 세빛둥둥섬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1,400억 원을 투입했지만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손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해서 89억 원의 혈세가 낭비가 됐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세빛둥둥섬은 별명이 아니라 그 플로팅 아일랜드, 떠 있는 섬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장명했을 때 세 개의 빛이 나는 섬이라는 뜻으로 장명됐던 거고요. 제가 완성을 해서 다음 시장에게 물려줬는데 그 다음 시장이 생각을 달리해서 문을 걸어 잠궜던 겁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세금 낭비 사례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세훈 TV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놓고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돈은 100%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성이 대주주고요.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지어서 30년 동안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남는 섬은 30년 뒤에 기부 체납으로 서울시에 증여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한 푼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감사원에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런 사실이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징계,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 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요. 아니야, 그 징계, 그런 걸 오해하시잖아요. 예. 보시는 분들이. 징계는 그 앞에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돈을 회수하려면 주차장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운영 주체가 분리돼 있어서 그곳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특혜다.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업을 천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회수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스럽게 공무원을 징계를 한 사안을 놓고 마치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점 그리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그 120만 원을 청소원 5분에게 명절 격려비로 제공했던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은 그 경비원 분들입니다. 이 오세훈 후보님께서 금품을 제공하셔서 결국 경비원은 30배의 과태료를 지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현재는 그중 한 분께서 그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만뒀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게 진정 경비원들을 위한 행동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께서 오세훈법이라는 것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이 정치가 깨끗해질 수 있다. 선거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법을 만드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위반을 했을 시에는 모두가 다 법처벌을 받거나 혹은 저 같은 후보자도 그 선거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상 체크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신데 그것도 저 같은 초선도 아니고 여러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경비원분들에게는 뭐라고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해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선거에서 종로 선거에서 안 되고 나서 그곳에 전세기간 2년을 살았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 광진으로 오기 전에 그곳에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분들께도 똑같이 명절 때면 1인당 10만 원씩 드렸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미풍양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분들께 통상의 신세 지는 것 이외에도 많은 신세를 질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늘 마음의 빚으로 갖고 있다가 명절 때 갚는 것인데 그것이 미풍양속의 위반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판단을 받아보면 합니다. 네, 저희들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사회자님,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회자님, 사실을 알기 시간이 때문에 제가 주었던 없거든요. 거고요. 미풍양속의 절대로 그분들이 과태료를 물고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는 걸 장담 드릴 테니까요.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마십시오. 쓰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30초밖에 안 그래도 남았는데요.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 기회는 주셔야죠. 미풍양속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정치인이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무감해진다면 어떻게 법이라는 걸 그러면 왜 만듭니까? 그냥 통상적인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관습에 의해서 그냥 살면 될 것을 못하러 그런 법을 만듭니까?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폐품을 나르시는 주도권 토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이제 꺼졌습니다. 네. 제가 주도권 토론에는 이제 인신공격이나 비방할 때만 참여하고요. 주도권 토론은 두 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모든 질의와 토론 시간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는데요.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고민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광진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미래로 나가느냐, 과거로 퇴보하느냐의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보증한 정치개혁의 적임자와 무상급식 반대, 또 세빛둥둥섬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정치인의 대결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탈세로 얼룩진 구태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고 있는 지금도 오세훈 후보와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 선동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대처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오세훈 후보와 미래통합당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발목 잡기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오세훈 후보와 미래통합당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심판당한 국정농단 세력에게 대한민국과 광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고민정의 고향 광진구는 정치인 마음대로 지었다가 부수는 블럭놀이 장난감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황제식 개발이 아니라 광진에 오래 사신 분들 눈높이에 맞춰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이 결정하는 지역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개발의 그림자가 짙어지지 않도록 더불어 잘 사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민정은 공감받지 못하는 정치, 불통의 정치를 국민 눈높이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활기찬 민생 경제, 가족이 행복한 나라, 또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광진을 깊이 이해하고 광진이 키울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고민정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지혜로운 광진 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광진에 대해서 준비됐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세훈, 여러분이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공직 경험 덕분에 정책 역량과 경륜과 그리고 비전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그 소중한 기회 덕분에 오늘날의 오세훈이 있습니다. 또 마련했던 많은 공약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잘 알토란같이 갈무리를 해서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주신 고견들입니다. 이 귀한 비전과 정책 능력, 실행 능력, 그리고 광진을 향한 공약, 이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흔히 야당에게 정책 대안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냈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핵 이후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에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출산 고령사회 이후에 국민연금이나 주택정책은 또 어떻게 펴야 국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실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이후에 우리가 그 선두주자 자리를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지, 그리고 본격화된 다음에 꼭 필요한 복지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소상하게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고 광진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저 오세훈 꼭 선택해 주셔서 저에게 주신 이 역량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쳐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는 4월 15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꼭 주권 행사에 동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네이버 TV 및 유튜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 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